박수 좀 쳐주세요. 하나, 둘, 셋. 근데 근황 토크라고 하기에는 이제 어제만 있었으니까. 각자 하루밖에 없었어가지고 맞아. 뭐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와이파이 제목이 뭐예요? 와이파이 더플롯 커피라고 있는데 나도 한참 찾았어. 없어. 더 플로 커피예요? 뭐 SKT 엄청 여기 집 근처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 이거 여기 근데 더 플로 커피 1층 거야 그냥. 나도 그냥 1층 거였어. 2층이 안 떠서. 2층은 저 밖이라서 안 뜨나 봐요. 1층 거 잘 잡혀. 빨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근황은 그게 다인가요? 그 모임에 나가가지고 뒤풀이 한 거? 네, 스레드 모임 가졌던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밥을 한번 먹자, 뒤풀이를 가지자 이래가지고 모여서 닭갈비를 먹고 커피챗을 했습니다. 오, 강남에서. 닭갈비 맛있겠다 이거. 아, 뭘 하셨다고요? 커피챗? 커피챗. 아, 응.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커피챗이라고 해요? 스레드에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커피챗 하는 게 약간 네. 스레드 문화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렇구나. 커피챗이라는 단어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술 한 잔도 안 먹고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대단한데? 넷이서 심지어 이제 제로 콜라와 스프라이트와 닭갈비를 곁들여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리를 이제 이동해서 그 이디야 커피랩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그 학동 쪽에 이디야에서 만든 프리미엄 카페가 있어요. 음. 이디야와 궤를 전혀 다르게 가져가는 막 아메리카노 한 잔에 6,500원 이런 집 있거든요. 왜냐면 들어갈 때 이제 발렛 다 해주고 문도 열어주시고 공간도 엄청 예쁘고 그래서 소개팅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말에 굉장히 많고요. 평일 낮에 가면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 열심히 한 채로 이제 약간의 그 집 앞에 나온 것 같은 패션을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계시는 그런 공간인데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뭐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터디하는 분들도 있고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나이대도 다양하고 근데 아무래도 학동 근처에 발렛이 되고 이제 좀 커피가 비싸기는 하나 공간이 넓고 그런 쾌적한 분위기에 이제 베이커리까지 같이 하는 데가 많진 않으니까 이제 미팅 장소로나 이런 데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작년 연말에 감독님들 모시고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그러고 이번에 거기 가서 또 커피챗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제가 많았는데 거의 MC처럼 그러니까 모임장분 말고 네. 다른 분이 또 약간 MC를 자청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신기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이 누구냐 뭐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살고 싶냐 근데 되게 정말 좋은 모임이다. 저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되게 철학적인 주제들로 좀 사유하고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그걸 또 하나요, 나중에? 네, 근데 이제 그분 얘기, 그 모임장분 얘기에 따르면 우리끼리는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약간 전문 지식들을 교양처럼 나누는 모임을 한번 했었다 보니까 그 모임을 반복해봤자 서로 비슷한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지성의 서재라는 모임을 3회차쯤 진행을 하신 것 같고 네. 그 모임에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쌓이니까 그 네. 사람들끼리 좀 교류하는 식의 다른 방식의 또 모임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같은 걸 보고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뭐 본인은 이제 심리 분석 이제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뭐랄까 전공을 하시고 이제 그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어가지고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네, 그런 관련한 부분에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이라 원래 이제 영화를 같이 보고 그 캐릭터를 그렇게 분석하는 심리 분석을 해보는 약간 그 지선의 시네메이트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모임을 가지고자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끼리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왜냐면 너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지금 또 추가로 진행하고 계시는 모임에서는 뭐 배우분도 있는 것 같고 뭐 개발자분도 계신 것 같고 뭐 대기업에서 막 약간 마케팅 쪽 일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뭐 50살인가 40살 넘어서 이제 PPT 교육을 받으시다가 그걸로 이제 지금 강의까지 하시고 책도 내시고 다니시는 PT 전문 강의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등등등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게스트 초대 좀 하라고 그래요. 혹시 필요하면 네.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스레드 한번 뒤져보세요. 그런 모임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몇 개 가고 싶었는데 모임의 개수를 늘리는 게 사실 좋진 않죠. 네, 좋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집중을 하려고 저는 질이 좋은 걸 하나를 하는 게 사실 더 훨씬 좋은 거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영화 드라마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역할이고 사실 부가가치 사업이잖아요. 필수제 사업이 아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철을 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그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이 그 직업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남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하나는 남의 불행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대요. 저희는 약간 행복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영화를 보고 뭐 결핍 같은 게 좀 채워진 느낌을 받는다던가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받고 좀 해소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불행을 감소시키는 쪽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양쪽 다 있다 보니까 이 업계가 매력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잠깐 스쳐 지나는 게 나는 사실 이 업계에 이렇게까지 깊게 발들일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못한 아이였거든 사실. 왜냐면 어렸을 때는 사실 공부를 막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약간 수학이나 이런 이과 쪽인 약간 그런 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렸을 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펀드 매니저라든지 약간 공대를 약간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팬픽을 접하고 나서 제 삶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팬픽을 접하고 그때 당시 BL인 거잖아요. 그렇죠. BL을 접하고 이러면서 그걸로 약간 성문화도 알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제 2차 성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웹소설 같은 거를 보다가 아니 뭐 할리퀸 소설 같은 걸 보다가 이제 드라마로 넘어와서 만화를 보다가 드라마 넘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 건데 도파민을 벗어날 수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파민.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또 너무 자극이 심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약간 TV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땐 그런 거에 대한 자극 추구를 따라가기 급급하면서 그냥 좀 살아났는데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했던 문화생활이라고는 사실 KBC, MBC, SBS 3사 3사를 보는 거다. 저는 그때 당시 엠넷 이런 것도 잘 안 봤거든요. 3사 그리고 약간 그냥 집 주변, 집 근처 지역을 이제 주말마다 돌아다니는 이 정도고 사실 많은 문화생활을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봤을 때, 영화나 이런 걸 봤을 때 막 책을 보거나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막 우는 거야. 막 울고 막 하는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게 도대체 무슨 감정이야? 왜 저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냥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감정에 메말랐나? 난 감정이 없는 애가? 막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머리로 약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극이나 이런 거에 좀 이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그런 게 생겨난 것 같고 나름의 노력형으로 사람이 발전했거든요. 서울 와서 이제 문화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으니까 와서 이제 문화생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업계를 왜 이렇게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또 이 주제가 다음 주제가 그 AI 관련된 거잖아. 사실 막 많이 찾아보지 않았어요. 하루 있었고 술 마시기 바빴어요. 어제 술 마셨거든요. 저 어제 홍어에 술을 한 잔 했습니다. 전 아직도 홍어를 못 먹어봤어요. 진짜요? 거기 맛있어요. 근데 저도 홍어를 엄청 잘 먹진 못해요. 근데 이제 지인이 홍어를 먹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홍어 오마카세라 그래서 이제 홍어가 나오고 오마카세? 홍어에도 나오고 이제 홍어 코랑 그런 것도 나오고 밑반찬이 진짜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약간 이런 거고 막 민어전도 나오고 꼬막도 나오고 약간 그 지금 철인 음식들을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그 홍어 삭힌 정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았고 거기 근데 막걸리 한 2잔밖에 안 마셨어요. 왜냐면 그날 저희가 3차까지 했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사실 운동을 갔어요. 아침 10시에. 대단하시네. 운동을 하고 그날 드럼까지 하고 너무 이제 드럼이 아니라 그날 심리상담했고 잠깐만. 응? 왜? 오늘이 아닌가? 내일인가? 드럼 연습이 내일이었나 오늘이었나? 나 오늘 안 간 건가? 잠깐. 내일이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약간 오늘 쉬어가는 주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튼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 네? 어제 전세 결국 집은 그냥 결국 제가 15만 원을 그냥 드리고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또 집을 또 보러 갔거든요. 중간에 보러 갔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그 업자님한테 부동산 중개인분한테 아니 그 혹시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그리고 그쪽에서 이 정도를 올려달라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시세에 따라서 진짜 나쁜 손해보시는 건 아니다 잘 맞춰주시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백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사하려면 또 돈 들어가지. 이제 일하고 있었으면 에라이씨 하면서 일을 했을 건데 돈 들어가지. 그 다음에 또 당장에 돈을 빼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헉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제 근데 뭐 딱히 나한테 유리한 방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15만 원 주고 살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해결은 잘 됐네요. 마무리는. 네, 해결은 됐습니다. 네. 또 막 괜히 집 구하고 또 막 이사 가고 네. 정신없이 그럴 필요 없이 네. 그 집에 살면 되니까. 그럼 1년 연장하는 거? 2년 연장하는 거? 전세는 무조건 2년이래요. 그게 1년 계약서를 쓰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의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둘 중 하나가 2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2년인 거래요. 그래서 2년 계약서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며칠간 마음고생 좀 하셨잖아요. 네. 저보다는 제 룸메이트가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내심 약간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저는 그냥 여기 살고 싶고 돈을 10만 원 주냐 15만 원 주냐 그게 되게 엄청난 손해라고 느꼈는데 내가 10만 원 주는 게 엄청난 손해라고 느꼈는데 그 아저씨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니다 라는 말을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는 말에 그냥 부스스스 마음이 이렇게 사르르 녹으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상 마음 내재적인 거는 난 이사를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저 마음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진 않았는데 우리 룸메이트는 이제 한번 파면은 딥하게 파시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셔가지고 그제 찾아보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셔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성격이 아주 다르거든요. 네, 제 룸메이트는 항상 집에서 이제 충전하고 집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항상 뜨개질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일어나면 인사하고 씻고 나갔다 올게
자꾸 나가고 점심에 들어와서 요즘 백수니까 들어와서 밥 먹고 나 또 나갔다 올게. 네, 좀 많이 다른 분이어가지고 항상 그러고 근데 그분한테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땐 그분은 좀 본인의 철학이 있고 인문학적 소양이 확실히 있는 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되게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고 왜냐면 저는 사실 혼자 있으면 집에 TV 이런 거 잘 안 틀어놓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항상 뭔가를 틀어놓고 계속 듣고 계시네요. 저도 약간 뭘 항상 틀어놓는 편. 오는 여기 길에 한 20분 걸어오는데도 뭘 들으면서 또 왔어요. 근데 이런 데 걷고 막 이럴 때는 저도 이렇게 듣거든요. 어차피 소음이 많은 공간이니까. 근데 약간 집에 있을 때는 고요한 게 좋구나. 네, 고요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반강제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그걸 엄청 듣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운전하거나 이러면은 그 뭐 프로그램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음악을 듣거나 했는데 요즘에는 운전할 때도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확실히 그런 분들이 예민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요? 그러니까 예민해서 집에서 어떤 소음도 없는 상태가 진짜 편안한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할만하안이라는 채널 아세요? 네. 그 채널에서 예민한 사람의 특성 해가지고 좀 정리한 시리즈가 있어요. 하말 넌만 잘못 말했네요. 하말 넌만 여기서 이제 이 여자분 단발머리 여자분이 이제 약간 본인이 이제 어떤 채널에서 자신의 특성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근데 이거 지금 약간 그런 예민한 사람의 특성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규정된 워딩이 있었거든요. 네. 뭐였냐면 이 HSP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근데 보통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프레임을 씌우면 발작하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 사람에 속해야 되나 이러면서 처음에 안 받아들이셨다가 이 HSP 특성을 어떤 책을 읽다가 보면서 이거 너무 나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특성을 파기 시작했고 그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이제 편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109만 회 조회수가 나왔다. 꽤 터졌던 꽤 조회수가 터졌던 이제 이 평균 조회수에 비해 꽤 많은 조회수를 달성을 했던 영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엠패스라고 해서 HSP 말고 또 엠패스라는 규정되는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인간 군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HSP와 엠패스와 이 예민한 군상들의 이제 특성들과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 삶의 양식을 보이고 그리고 이런 특성들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라는 대한 내용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한번 봐봐야겠네. 왜냐면 나는 사실 그렇게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생각보다 예민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잠도 아무데나 들어 누우면 잘 자고 그러는데 가끔 뭔가 신경이 곤두서면은 모든 게 다 듣기 싫어. 약간 작은 소리 하나도 그런 거 보면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소리에 예민한 청각에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부분이 다 다르게 올라오는데 특히 이제 엠패스라고 해서 취하는 로맨스라는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이 1화에 이제 엠패스의 특성을 엄청 보여주면서 아빠한테 가서 그런 대화를 그냥 한대요. 뭐 아빠가 너 또 뭐 M 뭐시기 뭐 이런 거냐 했더니 막 엠패스라고요 하면서 그 단어를 쓰면서 내가 엠패스다라는 거를 이제 대사로 명확하게 공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HSP나 엠패스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특성을 이 주인공의 특성으로 이제 많이 초반에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 집안만 들어가면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이렇게 그 주류 업계에서 일하는 그 양조장 같은 거를 운영하는 남자 주인공인데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심지어 약간의 시골스러운 데서 이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항상 막 어딜 가면은 막 충청도 사투리에 막 뭐 사장님 이러고 이러는데 집만 들어가면 엄청 고요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조금 또 많이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한번 봐보겠네요. 어. 선생님은 두 개에 해당하시는 분인가요? 자기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겠죠. 아마 이 안에서도 뭐, 나 이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영상에 저에게 이제 유효한 포인트는,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나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이런 특성을 보였을 때, 그 사람 좀, 이런 파트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영상을 좀 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런 특성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서, 맞아. 주위에 이런 사람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이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민한 사람일 뿐인 거고. 맞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 사람의 예민한 포인트를 존중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사람 자체도 이제 자신의 예민한 포인트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분 요약을 잘 하시더라고요. 말씀 참 잘하세요. 이제 강의 컨셉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강의 같아요. 네. 막 푹 빠져서 거의 1차 강사 마냥 잘하시더라고요. 듣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화질만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빛과 저는 사운드. 너무 많은 걸 바래. 근데 여튼 되게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니까. 세상에 참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왜 그래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오면서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또 뒤늦게 벼락치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보면서 느끼는 게 인문학 공부를 해야겠다. 아까 초반에 제가 잠깐 얘기한 인문학 공부를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어째 내가 인문학이라는 거 뭔가 그 고전을 보고 나서 나의 견해 나한테 계속 뭔가 의문점, 퀘스천을 계속 나한테 던지고 내 스스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나의 것을 쌓아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면서 혼자 안 하니까 여기다 그걸 하나 껴볼까 끼워 넣어볼까. 그래서 그런 고전 같은 거는 단시간에 읽기 힘드니까 뭐 한 달에 한 권 정도 아니면은 한 뭐 엄청 두꺼운 거는 좀 길게 잡아서 한 6개월에 뭐 중장기 프로젝트로 약간 한 6개월에 어떤 건 한 권, 그 다음에 뭐 어떤 건 한 달에 한 권, 뭐 이 정도의 컨디션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고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인문학을 하려면 고전으로부터 사실 시작을 하는 게 기초적이고 되게 약간 베이직, 기초적인 거라고 좀 생각돼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아마 처음부터 그냥 생 고전을 읽으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철학이나 언어나 그 사람의 그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게 없이 읽게 되면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장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에 해본 결과. 그쵸. 그래서 때려쳤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약간 여기에다가 나 하고 싶은 거를 다 투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2번이지만 그냥 여기에 일단 때려 박아보겠다. 나 혼자 아니고 누가 옆에 있으니까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예 안 볼 거 한 번이라도 보고 오거든요. 그죠. 진짜. 그렇게 짧게나마 보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내가 포크 2개 샀어. 잘했어. 너 안 먹어? 좀 먹지. 한입 해볼게요. 인문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리한 게 사실은 고전 읽기부터 시작한다였어요.
그죠. 고전이 사실 굉장히 인문학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분야일 수가 있죠. 근데 뭔가 그 AI 관련된 걸 계속 뭔가 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더욱 더 인문학이 정말 중요해지겠구나 라는 거죠. 이건 한번 좀 이따가 그죠. 한 번 더 생각 어떻게 할 더 건지에 얘기를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저도 인문학 공부와 고전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스스로. 왜냐면 사실 결론적으로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걸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 방면으로 좀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확실히. 맞아. 그리고 그걸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의 뭔가 잣대가 좀 만들어지면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잣대가 너무 없으면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니까 그 잣대를 무조건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 선이 있어야 누군가를 대하거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기준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향성은 되니까 인문학 공부를 조금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고 누군가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점점 쌓아갔어야 하는 과정들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너무 주입식 교육만 하고 내 의견을 물어보질 않으니까 왜라는 의문문을 점점 갖지 않아 가면서 좀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치. 쉽지 않습니다. 현생을 또 살아가다 보면 뭔가 뭐랄까 굳이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가는 것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사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사유들을 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현생이 바쁘신 분들. 저도 직장 다녔을 때 그랬고 당장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회사 가는 게 급하고 막 거기 낑겨가지고 막 지하철 타고 가면은 막 수많은 메일과 회의와 막 작업들에 지치다가 업무 막 야근하고 그리고 집 오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유튜브 좀 보다가 온전한 일의 시간이지 이러다 이제 잠이 들고 그냥 이런 삶을 살다가 겨우 주말에 이제 영화 하나 보고 이런 삶에서는 막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논제 자체가 사실은 되게 멀리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라는 고민이 계속 들기 마련이니까 이런 본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사유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 게 이제 참 그 외국에선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이제 여러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되게 콘텐츠가 엄청 넘쳐나고 굉장한 지식인들이 유튜브에 또 많이 나와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약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분야 뭐 이 분야에서 조금 내가
나의 뭔가의 철학관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보면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책들의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읽으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사는 탑재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저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확실히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내 걸로 습득해서 뭔가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왜 이렇게 책은 읽기 힘든 걸까? 저도 그렇게 따지면 거의 소설밖에 안 읽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에세이나 소설 정도만 읽기 때문에 좀 그런 비문학 지문들은 참 언어 공부하면서 좋아했는데 왜 커가지고 책으로는 손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약간 요즘에 내가 말을 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한정된 단어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느껴지고 뭔가 너무 단순한 뇌의 흐름이 느껴진달까? 그래서 조금 뭘 해야겠다. 이제는 약간 그런 자극적인 도파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쇼츠 보고 이러면 이제 좀 이게 되게 재밌고 그냥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요즘에 그 시간이 되게 너무 아까운 것 같고 현타오죠. 네, 이걸 왜 보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러니까 좀 더 심도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